딸 하루카의 한국 여행을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일본인 부부가 있는데요. 이 부부는 딸의 한국 여행을 왜 반대하고 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설레임과 긴장감이 섞인 마음으로 짐을 쌌어요. 제 이름은 하루카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읽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저는 성빛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있고 아직 배우는 중이지만 언젠가는 훌륭한 기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어요. 졸업이 다가올 무렵 마지막 학교 여행으로 특별한 목적지를 선택해야 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예술, 영화, 음악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찬 에너지를 존경해왔던 한국을 선택했어요.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니 부모님이 걱정하셨어요. 한국은 언제나 과거를 잊지 않는 나라야라는 말과 함께 매우 조심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의 진지한 어조와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조금 무서웠지만 저 스스로는 한 곳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의 진실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출발 전날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부모님의 걱정을 진지하게 듣긴 했지만 제 꿈도 함께 이야기했어요. 제가 얼마나 한국을 탐험할 생각에 들떠 있었는지, 그리고 오랫동안 존경해왔던 나라를 직접 보러 간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께서 의구심을 가지셨지만 저는 스스로 용감해지고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한국에서 만날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제가 본 것들을 글로 남기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모험에는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인 다쿠미, 유이, 아야, 사요, 그리고 미유도 함께했어요. 우리 모두는 한국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들은 우리를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어요. 공항에서 함께 앉아 있을 때 저는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 얼굴들에는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진짜 한국을 알아보기 위해 왔어. 열린 마음으로 한국이 준비한 멋진 모든 것들을 함께 보자. 라고 말했어요. 제 말에 친구들도 웃음을 지었고 그 순간 우리 모두가 멋진 일을 시작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아침 날씨는 맑고 환했어요. 저는 비행기가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을 보며 설렘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모험을 상상했어요. 분주한 도시의 거리, 현대적인 기차, 그리고 곧 만날 친절한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이미 서울의 다채로운 시장, 분주한 카페, 그리고 반짝이는 네온 사인들을 마음속에 그려보았어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본 적 없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공항은 밝은 디지털 간판, 친절한 안내원들, 그리고 빠른 체크인을 도와주는 기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미래의 한 장소에 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새롭고 신나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그런 곳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공항을 걸으며 저는 경이로움과 결연한 의지를 동시에 느꼈어요. 부모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들을 기억했지만 직접 한국을 보고 느껴야 한다는 생각도 강했어요. 한국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앞으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의 목소리는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을 했어요. 오래된 편견과 두려움을 넘어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겠다고 한국의 구석구석에서 숨겨진 이야기들을 주의 깊게 듣고 배운 것을 집으로 돌아가 모두에게 전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열린 마음과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그 첫날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모험의 시작을 알렸어요.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는 용감한 탐험가처럼 느껴졌고 매 순간이 새로운 교훈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 것임을 알았어요. 공항을 걸으며 깨끗하고 반짝이는 바닥과 부드럽게 흐르는 환영의 음악을 느낄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한국은 과거에 머무른 나라라고 하신 이야기가 생각났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이곳은 생동감 넘치고 현대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제가 늘 꿈꿔왔던 한국이에요. 라고 생각하며 설렘을 느꼈어요. 친구들과 저는 공항 안의 모든 노선과 방향을 보여주는 큰 디지털 지도를 앞에 모였어요. 다쿠미가 봐, 여기 지도가 나보다 똑똑한데? 라고 농담을 했어요. 우리 모두 크게 웃었고 그 순간 저는 친구들과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느꼈어요. 약간 긴장된 기분이었지만 함께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온 후 우리는 터미널 안에 있는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기차에 탑승하자마자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밀착시켜 바깥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하며 바라봤어요. 기차는 부드럽고 조용하게 움직이며 우리를 서울까지 빠르게 데려다 주었어요. 창밖을 보면 이미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창을 가진 높은 빌딩들과 차들로 분주한 도로, 그리고 인도 위를 서두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 풍경은 마치 대담한 색채와 역동적인 형태로 그려진 그림 같았어요. 기차 안에서는 설렘이 온몸에 느껴졌어요.
친구들은 앞으로 탐험할 도시에 대해 속삭이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유이는 유명한 시장도 보고 길거리 음식도 꼭 먹어보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고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건물들, 분주한 거리,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대적인 지하철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역은 거대했고 깨끗한 선과 매끄러운 표면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벽에 붙은 디지털 간판들이 길을 안내해주고 친근한 안내 방송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스마트 카드를 사용해 요금을 내는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덕분에 저는 더 안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사람들의 수다, 부드럽게 울리는 기차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건설 소리까지 모두가 한국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창조적인 나라임을 알려주는 듯했어요. 저는 이곳이 하나의 거대한 살아있는 이야기의 일부라는 느낌을 받았고 매 순간이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역에서 신나게 내린 후 저와 친구들은 서울의 중심지를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분주한 거리로 발을 들여놓으면서 호기심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마음이 들었어요. 도시 곳곳에는 밝은 색채와 경쾌한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넘치는 에너지가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길가에는 각기 다른 이야기를 품은 상점, 시장, 작은 카페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걸어가면서 높은 빌딩들이 눈에 띄었어요. 유리와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 빌딩들은 햇빛 아래 반짝이며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서울의 아름다운 도시를 이루고 있었어요. 기차를 타고 온 순간이 생각나면서 가까이에서 보니 더 놀라워 라고 느꼈어요. 제 친구들도 저와 같은 설렘을 느끼는 것이 얼굴에서 드러났어요. 우리는 유명한 지역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시장은 활기차고 친근한 대화 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양쪽으로 줄지어 있는 노점들에서는 신선한 과일, 채소, 그리고 맛있는 간식들이 눈부시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그 모든 세부사항을 즐겼어요. 점원분들은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주셨고 몇몇은 음식 샘플도 제공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껏 먹어본 것 중 최고로 맛있는 달콤하고 즙이 많은 과일 한 조각을 맛보았어요. 시장 구경을 하는 동안 친구 다쿠미가 화려한 수공 예품들이 진열된 노점을 보여줬어요. 독특한 디자인에 매료된 저는 현지 예술가들의 솜씨를 오랫동안 감상했어요. 보통 조용한 유이가 여기 있는 모든 물건마다 전통이 있어 라고 신나게 말하자 저 역시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후 예술과 음악이 넘치는 거리를 따라 걸으며 여정을 이어갔어요. 인도에는 전통 한국 악기를 연주하는 길거리 공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잔잔하게 시작된 그들의 음악이 점점 커지더니 저도 모르게 춤추고 싶게 만드는 리듬으로 공기를 채웠어요. 저도 발을 두드리며 즐기다가 몇몇 낯선 사람들도 우리의 즐거운 춤에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그 장면은 마치 살아있는 그림 같았고 모든 소리와 움직임이 한 폭의 아름다운 공연을 이루는 듯했어요. 서울이 과거와 현재를 마법처럼 조화시킨 도시라는 사실이 점점 더 느껴졌어요.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고찰들이 지나갔는데 전통적인 지붕과 평화로운 정원이 그 옛날의 역사가 아직 살아있음을 일깨워 주었어요. 마치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서로 손을 맞잡고 서로를 존중하는 듯했어요.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분주한 도심 한복판의 한적한 공원에 들렀을 때였어요. 그 공원에는 키 큰 나무들과 고요한 연못이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물소리와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잠시 모든 흥분을 내려놓는 평화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눈을 감고 고요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연과 도시가 주는 아름다움에 감사했어요. 또한 도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많은 현지인들과 대화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한 친절한 상점 주인께서는 오래된 건물 뒤에 숨겨진 역사를 설명해 주셨고 한 젊은 음악가는 서울의 현대적인 소리와 옛 전통이 어우러져 독특한 음악 스타일을 만들어낸 과정을 들려주셨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시의 모든 사람이 서울을 특별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저녁이 다가오자 도시는 또 한 번 변신했어요. 밝은 네온사인들이 켜지면서 거리는 새로운 마법으로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식당에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며 그날 경험한 모든 놀라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어요. 보았던 모든 광경, 들었던 모든 소리, 맡았던 모든 냄새들이 서울에 대한 저의 이해에 한 겹 한 겹 더해졌어요. 활기찬 도시에서 즐거운 나날들을 보낸 후 저와 친구들은 아주 중요한 장소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서울 곳곳의 즐거운 모험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마주할 생각에 조금 긴장되었어요. 역사관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조용하고 다소 침울해 보였어요. 큰 대문과 소박한 벽들이 이곳이 매우 진지한 일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라는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지 잠시 숨을 죽이며 기대했어요.
친구들도 다소 불안한 모습이었지만 우리 모두 과거가 전해주는 교훈을 배우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부는 얼마 전 분주했던 거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래된 사진들, 손으로 쓴 편지들,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줄 것 같은 가구들로 가득 찬 전시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하나하나의 전시물을 보며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을 상상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치 과거로 다시 돌아간 기분이 들었어요. 가장 먼저 본 것은 단호해 보이는 사람들이 단체로 찍힌 큰 사진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진지했고 사진 속에 담긴 용기와 고통이 느껴졌어요. 바로 옆에 서 있던 박하늘 안내원께서 사진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부드럽지만 또렷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마치 그 용감한 분들과 함께 희망과 아픔을 나누는 기분을 느꼈어요. 걸음을 옮기며 저는 수감자들이 사용했던 낡은 도구들과 물건들을 모아놓은 전시물을 보았어요. 녹슨 사슬, 작고 개인적인 소지품들, 그리고 간단한 노트들이 있었어요. 이 물건들이 사용되던 그 시절을 상상하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해 보았어요. 마치 역사 속의 속삭임이 전시실 곳곳에서 메아리치는 듯 했어요. 전시물 하나하나가 이곳에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단지 어두운 역사 한 페이지의 일부가 아니라 감정과 꿈,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지닌 진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어요. 어느 전시 앞에서 저는 위안부 여성을 기리는 작은 동상 앞에 멈춰 섰어요. 그 동상은 비록 작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진 비문을 보며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서 고통을 느낄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이 그날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 한 젊은 일본인 음악가 나리도 조용히 동상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인 나리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그녀의 슬픔과 희망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누구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실수를 되새기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친구들 중 몇몇은 역사관의 이야기가 과장되었다고 속삭였지만 저는 벽과 유물 하나하나에 새겨진 진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과거의 교훈을 정직하게 마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역사 공부가 비록 슬프게 느껴질지라도 매우 중요하다고 결심했어요. 모든 나라는 자신만의 고난과 용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수업이었어요. 역사관 방문은 바깥의 밝고 분주한 도시와 이벽 안의 조용하고 무거운 기억 사이의 깊은 대조를 보여주었어요. 현대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도시 안에도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슬픔과 희망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역사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떠나기 전 저는 작은 노트에 오늘의 감상과 배운 점들을 적어두었어요. 이곳이 제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 중요한 교훈들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겠다고 다짐했어요. 역사관을 나서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슬프고 무거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한국의 과거, 고난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비록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밝고 이해심 많은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역사관을 나선 후 저는 다양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은 과거의 기억들로 무거웠지만 이제는 한국의 밝은 면을 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친구들과 저는 다음 날을 도시 곳곳을 탐험하며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분주한 서울거리를 걸으며 따스한 도시의 에너지가 마치 포근한 담요처럼 우리를 감싸는 것을 느꼈어요. 저희는 아침을 작은 카페에서 시작했어요.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역사관 방문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었어요. 다쿠미가 오늘은 역사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에 대해 많은 걸 가르쳐준다는 걸 배웠어. 라고 말했어요. 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들었던 시절을 견뎌낸 사람들의 강인함이 자랑스러워. 라고 덧붙였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성장하고 강해진 모습을 함께 축하해야 해. 라고 동의했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친구들도 점점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조용했던 아야가 큰 미소를 지으며 여기 사람들은 옛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멋지게 섞는 모습이 정말 좋아. 이 도시가 마치 살아있는 이야기 같아. 라고 말했어요. 사요와 미유도 웃으며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의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모두가 한국의 아름다움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것이 느껴져서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저희는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한적한 호수가 있는 공원에 들렀어요.
부드러운 잔디 위에 앉아 가족과 친구들이 야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은 게임을 하며 놀고 근처에서는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며 웃고 계셨어요. 그 풍경은 평화로움과 생명력이 넘쳐서 매일매일이 기쁨과 우정의 순간들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어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강인함, 창의력,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라고 생각했어요. 저녁이 되어 지하철로 호텔에 돌아가는 길, 저는 주위의 친구들을 둘러보았어요. 그들의 눈에서는 설렘과 깊은 이해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단순한 외국 방문객이 아니라 이 멋진 곳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모든 대화, 함께 한 식사, 그리고 나눈 미소들이 한국에 대한 깊은 진실을 알게 해주었어요.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우정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하철에 앉아 조용히 있던 저는 이 순간들을 항상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배운 것들을 계속 나누어서 역사가 무겁게 느껴질 때에도 우정과 이해의 힘이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길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고 싶었어요. 한국을 떠날 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것을 느꼈어요. 멋진 추억을 많이 만들었기에 기뻤지만 제 눈을 뜨게 해준 나라와 작별하는 것이 조금은 슬펐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호텔 방에서 저는 천천히 짐을 쌌고 하나하나의 물건들이 이 놀라운 여정을 떠올리게 해주었어요. 방 안을 한 번 더 둘러보며 밤에 들려오던 부드러운 도시의 소리와 즐거운 대화들을 기억했어요. 출발하는 아침 친구들과 저는 마지막 아침 식사를 함께 했어요.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우리의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어요. 다쿠미는 여기서 배운 게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 이 도시는 생명과 역사가 넘쳐나. 라고 말하였고 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 순간이 나를 더 강하고 이해심 있게 만들어 주었어. 라고 덧붙였어요. 친구들의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저도 한국은 비록 과거가 아프더라도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어. 라고 동참했어요. 아침 식사 후 우리는 근처 공원을 조용히 산책했어요. 부드럽게 내리쬐는 햇살 아래 나무들이 산들바람에 살랑이며 공원은 평화로웠어요. 가족들은 게임을 즐기고 친구들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풍경 속에서 저는 변화가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바로 그 공원에서 저는 이 고요함과 희망을 영원히 간직하리라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했어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다쿠미 옆에 앉아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이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네온사인 분주한 거리 그리고 고요한 공원까지 모두가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의 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집에 돌아가서 제 경험의 진실을 모두에게 전하리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과거의 장소가 아니라 현대생활과 깊은 역사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땅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작은 노트북을 꺼내 제 마음속의 모든 느낌과 기억하고 싶은 세부사항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미소,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 그리고 제 마음을 채운 고요한 순간들에 대해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어요. 그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경험을 나누어 다른 사람들도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게 하리라는 다짐을 했어요. 마지막 탑승 호출이 들리자 희망과 약간의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어요. 친구들을 꽉 안아주며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어요. 서울의 불빛이 아래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해요, 한국. 당신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라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바로 그 순간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어요. 제 삶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 장은 이해, 동정심 그리고 언제나 진실을 찾겠다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모험을 기대하며 제 마음속에 한국의 정신을 늘 간직하리라는 믿음으로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루카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 오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